이번 설 연휴에 122만 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엔 벌써 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출국하는 시민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출국장은 벌써부터 이렇게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로 떠나는 시민들은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긴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은 피곤함 속에서도 설렘이 묻어나는데요. 그럼 여행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다 같이 이렇게 가는 해외여행 처음이어가지고 기대되고 설레고 빨리 가고 싶어요. 좀 더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다음 설이나 연휴 때는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야죠. 가방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운데요. 기나긴 비행 일정을 앞두고 부푼 기대가 느껴집니다. 출국장 앞은 무거운 짐가방을 든 여행객들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을 보러 먼 길을 떠나는 분들도 보이고요. 모처럼 특별한 추억을 쌓으러 여행 가는 가족들은 들뜬 모습입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휴 시작과 끝인 14일과 18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해도 충분하다며 혼잡도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공항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혼잡도를 확인하고 셀프 체크인과 스마트 패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이번 설에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환율 속에 각종 지원도 끊기는 연휴 이후 물가 흐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시민들. 장을 볼 때마다 물가 부담을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 음식도 그렇고 좀 준비하려고 나왔는데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25곳의 주요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23만 3,782원, 대형마트에서는 27만 1,2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4.3%, 4.8% 올라 올해도 명절 물가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쌀과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0kg 쌀 소매 가격이 62,617원으로 전년보다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삼겹살과 한우 가격도 평년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068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조기와 고등어 등 수산물을 포함한 16대 설 성수품도 27만 톤 공급해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설 성수품에만 집중되면서 가공식품 가격 상승 등 연휴 이후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서 안정이 되고 있지만 설 이후에는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가장 우려가 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쌀과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설 명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나라 스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거머쥔 최가온 선수. 어린 시절부터 스노보드 신동으로 주목받았을 만큼 재능도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봤듯 악바리 같은 승부근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엑스게임부터 올림픽까지 클로이 김이 세운 최연소 기록을 모조리 깨며 새로운 왕좌에 올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7살 때부터 원했던 올림픽. 1차 시기 추락 이후 한동안 눈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최가온을 일으켜 세운 건 꿈꿨던 올림픽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도 올림픽인데 내가 진짜 3차전까지 다 뛰고 그리고 내일 오늘 다 성공하고 내려왔구나 해서 좀 감동적이고 제 스스로도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나왔어요. 스노보드가 취미인 아빠를 따라 스키장에 다니기 시작한 최가온은 떡잎부터 다른 선수였습니다.
2008년 11월생 최가온은 만 14살 나이에 성인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엑스게임과 듀투어 등 익스트림 대회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7살 3개월 나이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엑스게임부터 올림픽까지 클로이 김이 앞서 세운 최연소 기록을 모두 새로 쓴 겁니다. 클로이 김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o it's like such a full circle moment. Again, I've known Colin since she was little, so it means a lot to see that I've inspired the next generation, and they're out here killing it. 우상이자 멘토는 이제 내가 제일 잘 탄다고 말하며 최가온을 안아줬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좀 1등 하길 바랬지만 속으로는 제가 스스로 클로이 언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아, 내가 이 클로이 언니 이 정도로 좀 존경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또 다시 느꼈어요. 성취하는 몸으로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 많습니다. 다음 목표는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제 한계보다 저를 더 나 자신을 더 뛰어넘고 싶어요. YTN 장하영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은 건 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마스코트 티나와 밀로인데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잘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라노 올림픽 마스코트인 티나와 밀로입니다. 하얀색은 티나, 갈색은 밀로, 남매 사이입니다. 현장에 떴다 하면 어딜 가나 풍 인기몰이, 인형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메달 따서 받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티나와 밀로는 이탈리아 알프스 고지대에 사는 족제비입니다. 겨울에는 털이 하얗게 변하는데 이걸 보통 담비라고 부릅니다.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외모와 달리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main threat for the stoat here in the Italian Alps is the camouflage mismatch. They're still turning white for winter, but in a snowless environment due to climate change, they are like easy targets for predators like raptors and other carnivores. 족제비는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종. 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선 멸종 위기종으로도 분류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관심,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Yeah, I think it's ironic because everyone now is talking about stoats, looking for stoats, but no one knows about real stoats, mostly because the Olympic Committee didn't inform the population about it. YTN 이승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된 걸 두고 양당은 이틀째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향해 초등학생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해 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회동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모습이군요. 네, 청와대 오찬이 당일 취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해괴하고 무례한 일이라며 다시 장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야당 복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복 바라지 않습니다. 또 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파행시켰다며 목리 부리지 말고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물밑에선 유튜버 전한길, 고성국 씨 등이 오찬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저히 오찬에 갈 수 없도록 민주당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가 한밤중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일방 처리하는 일만 없었어도 당연히 오찬에 참석했을 거란 건데요. 정청래 대표 초딩 비유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질서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야밤에 악법 통과를 강행한 건 혹시 대통령 만나는 게 싫어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것 아니냐며 또다시 명청 갈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당 지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인 살건 냈고 국민의힘은 서울 중림동 일대 쪽방촌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국회가 연일 야밤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어제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들이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까지 행정통합특별법 3개가 어제 자정에 임박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지원과 교육자치특례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처리를 요청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전 충남 통합을 두곤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연일 반대하고 있는 건 변수입니다. 설 연휴 기간 국회도 잠시 숨고르기에 나서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 민주당은 법사위가 처리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겠지만 신속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쟁점과 비쟁점 법안 구별 없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라 연휴 뒤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